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계부가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유가요. 피곤해 와서 잠 좀 자려는데 5살짜리 아이가 잠 못 자게 한다고 밀었답니다. 얼마나 세게 밀었길래 아이가 죽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어른들, 부모라는 이름의 어른들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만 봐야 되는 건지요? 임방글 변호사와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 사건은 또 어떤 겁니까? 뭐 자고 있는데 귀찮게 했다고 5살 아이를 밀어서 죽였다고요? 어제 원영군 그 현장 검증이 있었죠. 예.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이번 달 초에 발생을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부가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에 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살 난 이 피해 아동이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자기의 잠을 못 자게 한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세게 밀쳤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처음엔 창틀에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는 서랍장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정신을 잃었어요. 네. 먼저 처음에 계부는 심폐소생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럼에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외출해 있던 친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모가 119 구급대를 불렀고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가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 9일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경찰한테는 거짓말을 했다고요? 네, 처음에는 아이가 서랍장에 떨어져서 다쳐서 사망했다라고 했는데요. 국가수에서 부검을 해본 결과 뇌출혈이 그러면 한 곳에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뇌출혈이 2곳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찰이 이 계부의 진술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 것 같아 해서 계부를 다시 불러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계부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아이가 아이의 몸을 보니까 우선 멍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웃 주민들의 진술인데 예. 아이가 이 추운 겨울날 네임만 입고 복도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복도에서. 그런 주민의 진술도 있고요. 평소 거기서 싸우는 소리, 욕설도 많이 들렸고 중요한 건 지난 1월에 응급실에 이 아이가 실려와서 이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꼬매는 그런 응급 조치를 받았는데 이제 또 그 의료진 진술에 의하면 그 실밥을 다 꿰맬 때까지 이 부모가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요. 경찰이 아마 지금 이 폭행치사로 지금 이 아버지를 조사 중인데 그거 외에 학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원영이 현장 검증, 원영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 계모가 그런 짓을 했을 때 친부는 도대체 뭐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도요. 계부가 그런 짓을 했을 때 도대체 엄마라는 사람은, 친모라는 사람은 뭐 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모는 그 뭐 복도에 내 차림으로 나와 있고 뭐 6바늘 몇 바늘 머리를 꼬맸을 때도 그러면 그때는 몰랐다는 건가요? 전혀? 지금 이 계부와 친모 그리고 이 피해 아동이 같이 산 기간이요. 우선 작년 10월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 지금 사실혼 관계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앞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학대의 그동안에 좀 학대의 흔적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과연 이 엄마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 경찰의 수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엄마가 이 학대에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학대에 방조를 했는지 우선은 엄마는 이번 사건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는 우선 없었고 자기는 정말 남편의 말대로 아이가 서랍장에서 떨어져서 다친 줄만 알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번 사건은 아니더라도 그 전에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그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살다가 뭐 이혼을 해요. 뭐 좋아요. 이혼할 수도 있죠. 그럼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내가 친권 다 갖고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뭐 여자친구가 새로 생겼던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던 그 뭐 사실혼으로 자기네들끼리 살든 일단 내 아이를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내팽개치고 나만 좋아서 이런 가정이 더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일반화시키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물론 같은데요. 이 사건만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또 자기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시거든요. 예. 일부 부모들이 보통 자식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안위를 더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 때문에 이런 피해 아동이 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몇 분의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재혼의 자격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이 부모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집안 때문에 갑자기 미꾸라지 생각이 납니다.